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풍경화를 그리는데 필요한 간단한 팁들을 일단은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도형을 통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처럼 풍경을 그릴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풍경화를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풍경화를 그려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풍경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사실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린 풍경화의 대부분은 아마 이런 모습일 텐데요. 자, 내가 그린 풍경화는 이런 모습인데 왜 작가들이 그린 풍경화는 이렇게 뭔가 깊이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시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투시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간단하게 투시도법에 따른 차이점들을 알고 넘어가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그려보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투시도법이 이런 거고 이런 차이,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 정도만 아는 정도로 넘어갈 테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실에 존재하는 3D 물체를 2D인 평면 위에 옮기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원근법입니다. 물론 동양화의 원근법과 서양화의 원근법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서양화의 원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서양화의 원근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색채 원근법이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조금 더 진하고 멀리 있는 물체를 조금 더 연하고 흐리게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색채 원근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재료가 몇 가지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색을 쓰지 않고 연필 정도로만, 펜과 연필 정도로만 할 수 있는 드로잉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색채 원근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원근법 중에 하나인 우리가 투시도법이라고 얘기하는 선 원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근법을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도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이실까요? 선생님이 이제 차를 마시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담아두던 통인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실 멀고 가깝고 원근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살짝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다시피 분명히 정면일 때는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살짝 틀어지면은 이 화면상으로 봤을 때 약간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멀수록 조금 더 작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 선원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선들이 계속 쭈쭈쭈쭈쭈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러한 만나는 점을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소실점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1점 투시법 혹은 2점 투시법, 3점 투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소실점을 갖는다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점 투시법과 2점 투시법 정도만 많이 쓰고요. 만화 같은 데서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점 투시법을 쓰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그 이상은 잘 쓰지 않아요.
지금까지 투시도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투시도법에 따른 그림의 차이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